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타격, 핵 확전 일촉즉발.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사용을 허가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첫 사용인데 함께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러시아 무기고가 불바다가 됐다라는 설명도 함께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이테킴스 사용을 허가했고 어제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한 겁니다. 발사를 한 겁니다. 자, 결국 러시아 본토에 타격이 된 건데 자, 전문가와 함께 심상치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새 국면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사실은 미국이 저거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 위협적인, 그래서 러시아가 자칫 핵무기로의 어떤 도발로 넘어가지 않게끔 전쟁 관리를 해온 건데 지금 처음 타격이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핵보복 얘기도 좀 꺼내고 있어요. 예, 그 사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의 나라인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나토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네네. 그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러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예. 그 러시아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벨로루시에는 지금 전술핵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 지난 9월달에 푸틴 대통령이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공개적으로 하다가 이거를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리를 완성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제가 보니까 러시아 문건이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핵 보유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과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놨죠, 법령에.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위 그 러시아가 앞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상당히 낮춰놨다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그 입장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게 우리와 무관할까? 전혀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입장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미리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 북한 더 많은 병력 보낼 것이다. 박홍근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자, 지금 트럼프 정권의 인수를 하고 있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이걸 왜 우리가 상의 없이 이렇게 했느냐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군요. 트럼프 이제 차기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이게 전쟁을 지금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확전 위험이 있는 그 미사일 사거리 사용을 연장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 사람이 했습니다. 네.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지명자인데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 그 인수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개입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출범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지금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대외 정책은 다가 이제 등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야죠. 우리 정부도 이렇게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져 있는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서 입장 조정과 태세 조정 이게 지금부터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에이테킴스를 첫 사용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사용하겠죠?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저게 몇 발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렇군요. 지금 뭐 다량의 그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재고의 한계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인식은 몇 발 사용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사용하겠지만 저 에이테킴스 미사일 사거리 허용이 전쟁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유엔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죠. 북한의 개입 증거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This is a real part of a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KN-23 that struck Ukraine. The most recent hit was Brovary near Kyiv on November 13th.
We know precisely what North Korea wants to get from Russia in response: technology for missile, nuclear, and other military programs.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북한 당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주력 무기 미사일인데 이게 실제 사용된 증거다고 들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포탄이 들어갔고 병력이 들어갔고 단거리 미사일 뭐 방사포도 들어갔고 뭐 자주포도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제 북한이 자랑하는 이제 가장 최신형 단거리 미사일이죠. 300km까지면 단거리입니다. 네. 저 미사일도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 북한과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해서 일정 정도 사고를 허용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모스크와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 시각으로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스페이스X 6번째 시험 비행 발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특유의 모자를 쓰고 현장에서 참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현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트럼프가 머스크의 우주선 시험 비행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자,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 6차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또 폭스 출신의 장관을 지명했어요. 교통부 장관에 내정한 쇼 더피, 폭스 TV 더 바텀 라인의 앵커, 트럼프에게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었고요. 교통부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는데 전성 비서관님, 그 폭스뉴스 앵커들이 대거 장관으로 가는군요. 지금 미국의 소위 그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은 저 폭스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폭스뉴스에도 이제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폭스뉴스에 참여하는 분들이 트럼프 2기의 그 철학과 가장 맞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면도 넓혀 있고 또 미국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주요 내각 포스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돌직구쇼 외교안보 멘토 전성훈 전 원장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